철의 왕국이라 불렸던 나라 아라가야. 삼국시대 가야 연맹체의 일원으로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아라가야는 과연 어떤 국가였을까? 문헌 기록도 그렇고 고고 자료들도 그렇고 이게 만만치 않은 나라더라고요. 이전의 토기들에 비해서 형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토기 자체를 만드는 기술이 일단 엄청나게 뛰어났다. 가야 연맹 내에서 독자적인 특징과 국제적 위상을 가졌던 아라가야. 그리고 아라가야의 왕도였던 함안. 그 땅에 새겨진 아라가야의 역사와 흔적이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고 있다. 아라가야의 옛 왕성터 함안 가야리 유적. 2019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가야 문화권 최대 규모의 왕성이다. 해발 20에서 40m의 구름을 따라 축조된 이 왕성은 둘레가 무려 2.4km에 달한다. 5점만이 주토된 토기에 해당하는데 현재 가야리 유적에서 확인이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가야리 유적 발굴 조사는 아라가야가 고도의 기술력과 치밀한 도시 계획을 갖춘 왕국이었음을 입증하는 성과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발굴을 해봤더니 좋은 유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야의 석축 배수시설, 집수지, 판축 성벽 이런 게 나왔는데 석축 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경주 월성이나 백제의 왕성토에서도 이런 규모의 석축 배수시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쪽에 있는 성벽과 이쪽에 있는 성벽 그리고 이제 배수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파악을 2018년부터 이어진 발굴 조사 결과 가야리 유적에서는 아라가야의 첨단 토목 기술이 집약된 구조물들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구릉 안쪽의 평탄지를 감싸도록 축조되었으며 특히 북쪽의 급경사지에는 가장 높이 흙을 다져 쌓는 판축 토성을, 남쪽에는 목책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곽을 쌓을 때 사용했던 토목 기법이다. 가야 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받는 판축 토성 기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흙을 이렇게 쌓으면은 이제 성이 유지가 되냐나 이제 아니면 방어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흙을 저희가 직접 파본 경험상으로는 저 흙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곡괭이로 저희가 한번 쳤을 때도 이제 튕겨낼 정도로 흙이 굉장히 단단한 모습인데, 즉 아라가야인들의 토목 기술이 이제 지금까지도 유지될 정도로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맨 아래 성벽 맨 아래쪽에 있는 1호 1차 왕성 내부 곡간지 중앙에서는 직경 약 10m 규모의 석축 집수 시설이 발견되었다. 고대 왕성 유적에서 보기 드문 정교한 수리시설 체계로 왕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야, 이런 그 어떤 벼수로 옛날 시설이 있었는지, 또 나무가 또 현재까지 거의 뭐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진짜 놀랍고 좀 더 뭐 발굴이 돼서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적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간이 멈춘 땅, 경상남도 함안. 이곳의 낮은 구릉 위에는 고대 아라가야 왕국의 역사가 수백 개의 거대한 봉분으로 웅장하게 펼쳐져 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함안 마리산 고분군이다. 마리산 고분군을 포함한 7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9월 대한민국의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인근에 있는 나라를 복속시키고 정복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반면에
가야 여러 나라들은 자율적인 모습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이것이 동아시아의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가정들 속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서 지정된 것이죠. 단순한 무덤군이 아닌 아라가야 왕실의 권위와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인 마리산 고분군. 이 거대한 무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조사는 절반의 역사만을 남겼다. 당시의 기록과 출토된 유물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은 것은 고작 몇 장의 사진과 도면뿐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리산 고분군은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아라가야의 문화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들을 쏟아냈다.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봉황장식 금동관, 마리산 45호분의 주인이 아라가야를 통치했던 왕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다. 아라가야의 성장과 멸망의 역사를 함께한 이 거대한 마리산 고분군은 북서쪽 가야리 유적과 연결되어 왕릉과 왕성이 결합된 아라가야만의 독특하고 치밀한 고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직선적인 구조야말로 왕도의 경관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야의 왕들이 자기가 사는 왕궁에서 자기 조상들의 무덤들을 일목요연하게 파노라마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적어도 이전까지 있었던 조상들의 정통성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고요.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해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삼봉산. 해발 약 300m로 높지는 않지만 함안 분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삼봉산에 올라오면 또 다른 곳을 마주할 수 있다. 천제산 자락에 위치한 가야 시대의 토기 생산 유적지. 이곳은 마리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최상급 토기들이 태어난 곳이다. 토기 제작에 필요한 양질의 점토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수많은 가마토와 폐기장이 밀집되어 있다. 이는 아라가야가 토기 생산을 대량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관리했음을 의미한다. 아라가야는 산업적으로 꽤 발달한 국가였고 그래서 이제 뭐 철기나 토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준 높게 생산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문화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큰 세력이 있는 국가였다. 가마에서 1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져 나온 회청색 토기들은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겸비했다. 2019년 마리산 45호분에서 나온 상형 토기 5점. 아라가야 토기의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술주전자로 추정되는 이 토기는 당시의 주거 형태인 맞배 지붕의 고상 가옥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9개의 기둥과 대들보, 석가래 등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구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4, 5세기경 아라가야가 활발히 해상 교역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배 모양 토기.
바닥을 먼저 만든 뒤 몸체를 붙이고 손으로 눌러 접착력을 높인 흔적이 남아 있어 아라가야 토기 장인들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이 모든 상형 토기들은 정식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완성도와 정교함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어 2022년 10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난강이라는 하천변에 있었던 마리산 고분군을 축조한 아라가야의 유물 유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출토된 사슴 모양 상형토기라든지 배 모양 상형토기와 같이 다른 지역에 잘 보이지 않는 실생활을 반영하고 정교하고 섬세한 솜씨를 보여주는 토기가 출토되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야 상형토기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사슴 모양 뿔잔 토기. 사슴이 고개를 돌린 모습으로 몸체 위에 뿔잔을 얹은 독특한 구조다. 유려한 곡선과 사실적인 묘사로 마치 순간을 포착한 듯한 생동감을 준다. 아라가야 토기의 우수성은 형태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숨겨진 기술력에서도 드러난다. 바로 토기의 굽다리, 즉 받침대에 뚫어놓은 독특한 문양, 불꽃무늬 투창 때문이다.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규칙적으로 새겨져 있는 이 투창은 가마에서 토기를 고을 때 내부의 열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수분을 배출해 토기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각 지역마다 이 투창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성이라든지 진주 지역에는 또 삼각형의 투창을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네모난 형태의 투창을 뚫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이 뭐 특별한 의미를 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 토기를 만들면서 오늘날 디자인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로고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처럼 그러한 지역에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아마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아마 그러한 투창들이 선호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라가야 최전성기 위용을 보여주는 마리산 사호분.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라가야 최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여겨진다. 사호분은 구덩식 돌 덧널 무덤 형태인데 무덤방 내에서는 들보 시설이라 불리는 마리산 고분군의 특징적인 고분 축조 기술을 비롯하여 수레바퀴 모양 토기와 오리 모양 토기 등 독특한 형태의 상형 토기,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굽다리 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마리산 고분군 주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 가장 큰 고분인 13호분. 1918년 일제강점기 발굴 이후 훼손되었던 이 무덤을 2018년 우리 손으로 100년 만에 재조사를 진행했다. 무덤방을 덮고 있던 거대한 덮개 돌의 표면에서 인위적으로 새겨진 다수의 홈들이 확인되었는데 이 홈들이 단순한 무늬가 아닌 정교한 천문도로 판독되면서 아라가야 왕국의 천문학 수준을 재평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새겨진 홈들은 134개에 달하며 특히 별의 밝기에 따라 홈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높은 정밀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정밀한 기록은 아라가야가 독자적으로 고도의 천문 관측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위치가 매우 흥미로운 위치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덤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피장자가 쓰던 물건들을 묻어두기도 하고 이제 피장자는 가운데 묻히게 되는데 피장자의 머리가 이쪽을 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 오른쪽이 이제 남쪽에 해당하는데 피장자가 누워서 남쪽 하늘을 보게끔 피장자가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별자리가 새겨진 도울홈은 피장자가 누웠을 때 피장자의 시선에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이 보이는 일종의 만약에 창문이 있다면 그 창문의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죽어서도 영원한 통치자로 남고 싶어 했다. 자신만의 밤하늘을 돌에 새겨 영원한 권위를 누리고자 했던 아라가야 왕의 통치 이념이 이 별자리 덮개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아라가야 유물 발굴 중 극적이었던 발굴 중 하나는 바로 마갑총의 발견이다. 1992년 아파트 건설 당시 국내에서 완벽한 형태의 말 갑옷이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이름이 붙여졌다. 보물 제2041호로 지정된 말갑옷은 국립기매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고대 유적에서 찾아보기 힘든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말갑옷은 말의 목과 가슴을 보호하는 경갑과 흉갑, 그리고 몸통을 보호하는 신갑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이 3cm에서 8cm 정도인 450여 개의 작은 철판들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미늘 갑옷이다. 특히 보호하는 부위별로 철판의 크기와 재질이 달라 아라가야의 뛰어난 철기 문화 수준을 보여준다. 금속 조직 분석 결과 말의 가슴과 목을 덮는 경흉갑은 신갑에 비해 탄소 함량이 높았습니다. 이는 경흉갑이 더 단단하고 방호 성능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방어가 특히 필요한 부위에는 강도가 높은 철판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후 마리산 고분군 여러 곳에서 말갑옷과 투구 등이 추가로 출토되었다. 마리산은 명실상부하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말갑옷이 출토된 유적으로 아라가야가 주변국과 대등하게 겨루었던 군사 강국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철과 토기의 왕국이었던 아라가야는 동북아 외교의 중심지였다. 가야리 유적에서 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 제의 공간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중앙에는 지름 1m에 이르는 거대한 기둥자리가 일렬로 놓여 있어 아라가야의 국력에 걸맞은 웅장한 제의 시설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6세기 중반 아라가야의 주도로 백제, 신라, 일본의 사절을 초청하여 국제 정세를 논의하던 회의가 열렸는데 학회에서는 이 유적이 고대 동아시아 정세에서 중요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 국제적인 회의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백제와 신라는 가야 지역으로 영역을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가야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는 과정들이 가야의 내부의 세력들을 갖다 결합해서 백제와 신라의로부터 진출을 갖다 막아내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 중심부에 아라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해입니다. 아라가야는 결국 561년경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마리산 고분군이 내려다 보이는 지리적 요충지의 위치에 아라가야의 마지막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전환점과 같은 유적인 성산산성. 성산산성에서 대량 출토된 신라의 목관과 축성 기법은 아라가야의 멸망 직후
신라가 이 지역을 곧바로 군사 및 행정 거점으로 삼아 통치했음을 보여준다. 수백 년간 낙동강 유역을 호령했던 아라가야 왕국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이곳 아라가야의 고도인 하만 땅에 고스란히 남은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은 아라가야의 찬란한 문명을 오늘날까지 이어주고 있다. 새로운 발전, 성장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와 비교할 수 있는 아라가야입니다. 그래서 아라가야 연구는 단순하게 과거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더 나아가 21세기의 지향점인 지방 성장, 특히 최근에 들어서 아주 지방 소멸의 시대에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라가야 연구는 현재의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몇 줄의 기록으로만 남아 잃어버린 왕국이라 불렸던 아라가야. 하지만 이곳 마리산 고분군 아래에는 1500년 전의 진실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다. 별자리를 새긴 덮개의 돌은 왕의 권위를, 완벽한 말갑옷은 철의 군사력을, 그리고 수많은 토기들과 유물들은 고도로 발달한 아라가야 문명의 증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아라가야는 결코 가야 연맹의 변방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당당히 한 축을 담당했던 위대한 왕국이었다.